네,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히말라야 펀드 세미나 10번째 시간인데요. 앞서서 한 9번 동안 이렇게 대부분은 어떤 해외 등반에 대한 보고나 소개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오늘은 그런 어느 등반에 대한 보고가 아닌 등반 방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개하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석주 그리고 문성욱 형 그리고 오영훈 형 이렇게 세 분이 속도 등반하고 연장 등반에 대해서 국내에서 이루어졌던 등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이렇게 등반을 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야, 소개를 그 하고 휴대폰.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건데요. 어, 그러면은 발표는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자유롭게 여기 참가하신 분들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석주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저는 자료 준비를 주로 맡았고, 문성욱 선배님이 이제 저랑 같이 제가 준비한 자료에 좀 살을 덧붙이셔서 좋은 얘기들을, 정보나 이런 등반과 관련된 얘기들을 추가로 좀 더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영훈 선배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주제로 한 10분 정도 추가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 저는 먼저 준비를 한 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장 등반 그리고 속도 등반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남은 것 할 수 있는 과제들은 뭐가 남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등반들이 갖는 의미와 왜 이런 등반을 하면 좋은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연장 등반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제가 대충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연장 등반하고 속도 등반이라고 두 가지 범위를 나눴고요. 그 용어는 이제 해외에서는 링크드업이나 스피드 클라이밍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냥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의미는 전달될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프리클라이밍을 자유등반이라 하거나 어려운 이런 자유등반을 하드 프리클라이밍이라고 하는 것이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용어에 대한 올바른 사용은 추후에 더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연장 등반에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제가 쭉 정리를 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몇 가지 큰 주요한 등반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뒤에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72년에 한국등반기술연구회라는 곳에서 인수봉 11개 코스에 대한 연장 등반 계획서가 나왔었습니다. 1972년이면은 뭐 카라비너도 많지 않았을 그런 시절인데 암벽화는커녕 장비도 없었을 시절에 벌써 인수봉에서 이런 등반들을 계획하고 상상해봤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신선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1976년에 아구에에서 인수봉을 105시간 동안 루트들을 연결해서 거의 3,000m 가까운 길이를 만들어서 등반을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 또한 1976년이라는 시기를 생각해 보면 되게 선구적인 등반이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1981년에 이제 동계 등반으로 넘어가는데 토왕폭의 좌벽 그리고 빙벽 우벽을 연장 등반을 시도를 한 게 있었습니다. 이게 어센트 산악회에서 시도를 했었고요. 이 등반은 성공은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료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점은 이 보고서를 나중에 찾아서 좀 더 세세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연장 등반을 하는 어떤 연장 등반의 의의와 문제점이라고 해서
도대체 이 등반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문제점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쭉 자성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재밌게 얘기하는 제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연장 등반에 대한 어떤 정의나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룰은 자기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룰을 어느 선까지 정할 것이냐 그게 연장 등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엄격하게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지켜서 등반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쪽 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었고요. 요거는 그냥 제가 토항폭 사진을 이제 올려놓은 겁니다. 저쪽에 보시면은 좌벽하고 토항폭 그리고 우벽 이렇게 세 가지를 정말로 하루는 아니더라도 한 번에 연속해서 등반한 지금 시도만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 성공을 확실하게 한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시도를 해볼 만한 등반이고요. 1977년에는 선인봉 횡단 등반이 있었습니다. 설맥산악회에서 했는데요. 요것 또한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은 연장 등반을 했던 이유가 꼭 해외 등반을 위해서 높은 벽을 위해서 훈련을 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분들이 이런 등반을 계획하고 실천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강 지점과 탈출로를 파악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70년대, 80년대를 생각해 보면 루트도 많이 없었을 거고 하강이나 탈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뭐 워낙 루트가 많고 앵커들이 많아서 어느 지점에서든 보통 로프 한 동이면 충분히 다 탈출을 하고 뭐 하강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단순히 이제 원정을 대비한 훈련이 아니라 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연장 등반을 생각해보고 실천을 했다는 게 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동계로 돌아오면은 설악산 4개 민폭을 당일 등반으로 연결해서 했던 그런 등반이 있었는데요. 김용기 선생이 했고요. 이런 식으로 또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반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이렇게 어, 후기를 작성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토항폭부터 대천까지 2018년이었죠. 그때 이제 저랑 진석이 형, 김진석 선배랑 몇 명 해서 같이 이런 등반을 또 시도를 했었는데요. 이전까지 이게 등반을 했었던 라인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지도를 보고 연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토항부터 시작해서 대천까지 연결을 해보는 이런 등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또 가장 대표적인 등반으로는 암벽에서 이제 노백인 우주선이라고 하는 것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북한산 5개 남벽은 문성욱 선배한테서 이제 정보를 들어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북한산에 있는 5개 남벽, 만경대, 노적봉, 대군대, 그리고 수문벽, 인수봉까지 해서 5개 벽을 이어서 등반을 했고요. 그냥 제가 가칭으로 북한산 5개 남벽은 너무 딱딱해서 삼각산 트래버스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노백인 우주선은 다들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인수 하이웨이라고 해서 인수봉에 있는 10개 정도의 루트를 연결해서 하루 동안 등반한 그런 등반도 있었습니다. 국내 속도 등반은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쭉 내용을 보시면은 많은 속도 등반이 있어 왔는데요. 속도 등반은 결국에는 연장 등반이랑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형태의 등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결을 하려면 결국엔 빠르게 등반하는 것이 필수이고 또 빠르게 등반을 하려면 더 나아가서는 인원이 줄어야 되고 장비가 줄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등반의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석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990년에 토항폭을 하루에 3번 연속으로 등반하겠다고 해서 김영기 선생이 시도를 해서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속도 등반 토항폭의 초등 이후에 거의 12일에 걸친 이제 초등 이후에 계속해서 속도 경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토항폭이
우리나라 속도 등반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대상지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거기서 속도를 1분 1초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선구적인 등반가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했고 심지어는 뭐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 걸고서 등반을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속도 경쟁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상 장소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 등반을 이끌었던 사람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1994년에 토항폭을 37분의 프리솔로로 강희훈 선배가 올랐습니다. 이전에는 정승권이나 유학재 같은 사람들이 또 토항폭을 솔로로 1시간대에 올랐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은 박영배 선배라고 선배님이신데 이분은 토항폭을 초등하신 분이 이렇게 토항폭에서 이루어졌던 속도 등반 경쟁들이 굉장히 치열했고 뜨거웠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런 속도 등반에 대한 경쟁들이 좀 없었습니다. 물론 경쟁이 등반에 있어서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또 등반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돌잔치길을 당일로 등반하는 것이 또 큰 과제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길고 길이 복잡해서 돌잔치길을 당일로 등반하는 것도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단 시간으로 등반한 게 몇 시간인지 아직 정확하게 뭐 그런 기록들이 없는데요.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시도해서 기록을 남기고 시간에 있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또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연구해서 등반을 하면 많은 도움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등반은 현재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세미티에서 트리플 크라운 단독 등반이라고 해서 알렉스 호놀드가 요세미티에 있는 3개의 거봉을 연결해서 등반을 했고요. 그리고 알프스에서는 율리스텍이 4,000m급 82개봉을 무동력으로 자전거나 뭐 기타 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하면서 연속으로 등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의 포티어라고 해서 토미 콜드웰이 알렉스 호놀드랑 같이 14개를 등반을 한 이런 등반들이 있고요. 그리고 트리플 포틴이라고 해서 토미 콜드웰이 또 V14, 5.14 그리고 14,000피트 이 세 가지의 등반을 하루에 묶어서 시도한 이런 재미있는 등반들이 있습니다. 파타고니아에서도 속도 등반, 연장 등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래와 같이 크게 대표적으로 3가지 등반이 있습니다. 피츠로이 트래버스, 피츠로이 리버스 트래버스, 그리고 또레 트래버스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속도 등반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속도 등반은 솔로 등반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해외에서는 솔로 등반을 기피하거나 금기시하는 그런 문화가 없어서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편하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케피탄에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노즈 같은 곳에서 속도 등반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알프스 같은 3대 북벽 이런 곳에서도 빠르게 등반하는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히말라야도 당연히 알프스와 같이 그런 방식들을 적용해서 얼마나 빠르게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경쟁이나 고민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적어놓은 또레 트래버스는 원래는 며칠에 걸려서 등반이 초등이 됐는데 나중에는 콜린 헤일리랑 알렉스 호놀드가 둘이서 20시간 40분 만에 이렇게 토레 트래버스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시도를 해볼 만한 과제들에 대해서 제가 쭉 뽑아봤는데요. 되게 많이 쭉 뽑아놨는데 북한산 도봉산 10개봉 트래버스 그리고 뭐 아까 말했던 인수 하이웨이를 좀 변형시켜서 선인에서도 크랙 또는 뭐 자연스러운 선들을 찾아서 많은 루트들을 이어서 충분히 이런 등반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이런 등반들이 중요한 거는 어떤 룰을 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등반들을 만들어낼 것이냐가 중요한 거고 그 등반이 가지는 의미가 나한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루트를 어떻게 연결하는지는 결국엔 개개인의 선택일 뿐이고 그게 정말로 가장 좋은 선택인지 아닌지 또한 자기한테
전적으로 달려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순전히 제가 다 뽑은 루트들이고요. 예를 들면 설악산 4계빙벽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여기 안 계신 다른 앞서 있던 등반가들이 많은 시도를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대승, 소승, 토항에다가 개토항을 붙여본다든지 또는 뭐 국사대를 붙여본다든지 이전에 하셨던 분들이 했던 거랑은 뭐 한두 개 정도 다른 식으로 이렇게 또 새롭게 루트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북한산에 있는 4개 크랙 당일 등반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건데요. 북한산에 있는 인수봉 근처에 있는 멋있는 트랙 라인들을 연결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많이 고민을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멋있는 크랙들을 이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도봉산에 있는 4개 크랙 당일 등반도 마찬가지고요. 무당 크랙, 강적 크랙, 코너 크랙, 그리고 남측 크랙까지 이렇게 4개를 이으면 하루 만에 이걸 등반을 시도를 해본다면 정말 멋있는 등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나머지 3개는 다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강적 트랙이 껴있어서 이건 되게 어려운 등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봉산, 북한산 10개 트래버스, 10개봉 트래버스인데요. 노백인 우주선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경대부터 시작해서 자원봉까지 가능한 한 루트들을 등반선을 쭉 연결해서 좀 확장판식으로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이런 등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토항 좌벽, 토항폭, 우벽 연장 등반인데 이것 또한 아직까지 확실한 성공 사례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달마봉부터 울산바위 릿지를 연장해서 또 등반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달마봉 같은 경우는 옛날에 등반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등반을 안 하고 있어서 굉장히 모험적이고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그냥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국내에서 또 이제 속도 등반으로 해볼 수 있는 과제들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노백인 우주선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빨리 한 등반한 시간이 한 15시간, 16시간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많이 단축시켜서 한 10시간 내로 들어와 본다거나 또는 토항폭 30분 단독 등반도 생각해 봤습니다. 토항폭은 37분까지 현재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94년 이후로 끊겨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등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해외 거벽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속도 등반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의 거벽 속도 등반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정준 선생님이 몇 년 전에 노즈를 2인으로 신성훈 선배랑 같이 11시간에 걸쳐서 등반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새로운 시도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반의 이제 의의랑 이러한 등반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억지스럽지 않게 만들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문성욱 선배님이 좀 추가적으로 제가 앞에서 했던 얘기들하고 이런 내용들까지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